37에서 39번 작점 이상의 토끼전이라는 작품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네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신세 자라팔자 객사신세라고 하고 있죠. 지금 자라가 객사당할 신세다 그 말입니다. 이 안이 불쌍한가 명천이 하늘이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주어 애고애고 서른지고 예 백호를 죽여주세요. 요게 지금 이 자라의 소망인 거죠. 그랬더니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고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받들어 만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한 번 죽지 두 번 죽음은 없는지라 먹지 않은 것 없이 몽땅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깃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따 네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하고 호랑이 앞턱을 냅다 물고 메어 달리니 지금 자라가 죽을 각오로 한번 저항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한번 잡아먹히면 먹지 않은 것 없이 몽땅 먹는다. 나 다 먹힌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죽을 각오로 한번 덤벼보겠다. 이러고 앞턱을 냅다 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라가 호랑이 앞턱을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에고 노아 아니 먹으마. 이제 성공했죠. 자라 놓고 나앉으며 움츠렸던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세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그러니까 자라가 이제 그 목을 쑥 뺀 겁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에 이거는 갑옷을 말하는 것이죠. 갑옷 속에 방망이총이 나온다. 이거 자라의 머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의 머리가 쭉 나오니까 이쿠 갑옷 속에 있었던 방망이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호랑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며 저만치 물러 앉으니 자라가 호랑이 진려하는 낌새를 알고 그대가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충신 간이대부겸 신랑 별조부 별날이라 하네. 아주 그냥 그럴듯합니다.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못 알아듣고 무수히 새겨. 지금 호랑이를 희화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별날이 그저 날이 더 무섭다 하되 별날이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직품은 높고 찬란한데 그러니까 생기기는 아주 희한하게 생기고 조그만데 그 벼슬은 되게 높은 것 같다. 날이만도 높은데 별까지 붙었으니 이거는 완전 더블로 높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면 목은 어찌 그리 되었으며 이곳에는 어찌 나왔는가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라가 대답하되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나 어디 좀 알아보세 하면서 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육의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지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기와를 다 내 손으로 이렇게 다 이었다.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에서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나려오다 목으로 쩔꺽 내려박혀 목이 일이 되었기로 이런 부분 해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학적 표현이요. 그렇게 되었기로 명의대로 물어보니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병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개가 호랑이면 당신 너 말이야. 너가 호랑이면 쓸개 한번 못 주겠나? 도로랑 귀신 개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잘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지금 자라가 호랑이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와락 싸고 초나라 노랫소리에 놀란 패왕이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듯 적벽강 불싸움에 패군장 위왕 조조 정욱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닿듯 편전쌀 달아나듯 외물 조총 철안 닿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쪽 숲을 헤치면서 수루수루 달아나. 여기 디귿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는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튼 이렇게 달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달아났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열거를 통해서 해학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도망갔다. 이제 웃음을 주는 대목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웃음 포인트거든요. 스르스르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 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호랑이가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재주 아니었은들 도로랑 귀신을 피할 son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 야, 내가 참 나이니까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구나. 호랑이의 자화자찬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 걸 수송해서 더 호랑이가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죠. 중략됐고요.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한창 이리 춤을 출 때 대장 범치가 토끼 옆에 섰다가 토끼 뱃속에 간이 촐랑촐랑 하는구나.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요거 그리고 작은 따옴표죠. 혼자 생각이죠. 뱃속에 물동이 들어 촐랑거리는 걸 간이라 하겄다. 앞불사 낌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즉시 가는 것만 못할지고 도망쳐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토끼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할째 별주부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촐랑촐랑 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 하거든 내 저러한 꾀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토끼 마음에 분하여 잔치가 끝난 후 왕께 하래요. 소토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약간 의서 그 의학책을 보았거니와 음허화동으로 난 병에 원기 회복하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이 왕배탕이 좋답니다.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였으면 기운이 자연 회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며칠 안으로 나으리다. 자라 먼저 잡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라에 대한 앙심을 표출하는 겁니다. 아니 그 자라가 지금 자기 보고 네 속에 간 있잖아 그 꺼내 임마 막 이렇게 하니까 화를 내가지고 이놈 너부터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사슴을 말이라 해도 믿는지라 지록위마라는 한자성어 생각나셔야 합니다. 믿는지라 즉시 명령을 내리되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오래 묵었으니 법을 조차 잡아들이라. 왜요? 잡아서 이제 저거 이렇게 잡아먹자 얘기하는 거죠. 하니 현의도도 거북이 아래기를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먹고 높이 뜬 새가 없어지면 좋은 활이 숨는다 하였사오니 선생 말씀이 옳사오나 지금 여기 나온 이야기가 필요 없어지면 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고사들이죠. 그랬으니 선생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별주부 그 자라 말이에요. 이제 그 써먹을 대로 다 써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잡아먹자고 한다는 그 말 옳다. 옳은데 주부는 그 별주부 자라 말이에요.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사건을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이웃나라가 알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이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지면 버릴 수 있다. 하지만 자라는 좀 다르다. 공을 세운 게 많은데 이렇게 뭔가 벼슬을 줄지언정 죽이면은 옆 나라에서 뭐라고 말하겠느냐. 특별히 권도를 조차 암자라로 대용하심을 바라나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암자라로 대용해라. 그러니까 지금 잡아먹으라는 그 자라 말고 암자라를 대신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왈 윤화하노라. 그래 그렇게 해라 하시니라. 이때 별주부 천지만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그러니까 부부 서로 손을 잡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지금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내 일찍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자기 때문에 부인이 지금 잡아먹히게 생겼거든요. 그랬거니와 천리를 함께 온정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해주리라. 정성을 다하여 빕니다. 누구한테요? 토끼한테 빌겠다 그 얘기죠. 토끼한테 빌면 하고 즉시 별땅을 깨끗이 치우고 잔치를 베풀어서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 이렇게 윗자리에 앉히고 별주부 그 부부가 당하에 꿇어서 100배로 애거라는 말이 이제 애거라는 거죠.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 두 사람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으신 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지금 빌고 있어요. 토끼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어 너 당초에 날 죽을 것으로 유인함도 마음에 고이하거늘 네가 날 이렇게 죽을 것으로 끌어들인 것만 생각해도 내가 참 괘씸한데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하면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냐. 한 번 더 이렇게 위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 내용은요. 그 중간에 중략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중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뒤로 내용이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요. 전반부에는 자라가 주인공입니다. 이 자라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뻔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고요. 그게 전반부 내용이고요. 중략 그 뒷부분, 후반부 부분은 이제 토끼가 주인공이고요. 토끼가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반의 내용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해학적인 분위기에 그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보실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깃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맞는 이야기였죠.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2번 호랑이가 별주부의 외양에서 떠올린 갑좌 방망이 총은 여기까지 맞죠? 상대와 맞설 의지를 갖게 하는 게 아니죠.
이 뒷부분이 틀려서 틀린 선지가 되고요. 3번 호랑이가 바위 틈에서 자기 재주를 장담하는 것은 왜 도망친 다음에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패배를 서력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찌질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희화화 시키는 장면인 거죠. 4번 토끼가 낌새를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맞죠? 용왕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 때문 이 후반부가 잘못되어 있네요. 틀렸습니다. 5번 선지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38번이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기어.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댓글을 통해 그쵸? 그 기어 못 보겠네 뭐 병든 용 못 보겠네 그 부분이잖아요. 그걸 통해 인물의 심경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니은이요. 니은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그 부분이잖아요.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맞죠?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나려오다 목으로 쩔꺽 내려박혀 뭐 이런 부분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맞는 말이죠? 뭐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 없을 정도로 뭐 확실하고요. 4번 리을 고사를 활용하여 옆에 나와 있네요. 이걸 활용해서 상대에게 화제의 의견 전달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5번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편집자적 논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39번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지혜의 대결을 서사에 기초로 한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얘기죠. 인물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3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는 것 갖고 공격하거나 혹은 반대로 상대가 모르는 것 갖고 공격하거나 이런다는 얘기죠. 이런 것으로 뭐 틀린 걸 찾아라. 1번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으로 화제를 이끌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군.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옛날에 무슨 그 왕궁을 지을 때 뭐 어떻게 하다가 이놈 너 잡아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맞는 말. 2번 호랑이는 별나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요. 그렇죠. 별나리가 누구냐?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별주부에게 자신을 공략할 빌미를 제공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그렇죠? 뭐 촐랑거리는 거 보니까 간이 있는 거구나 이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한다 그랬는데 토끼를 회유해서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고 있죠. 너 간이 있는 게 분명한데 왜 우리 대왕 속이려 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했죠. 그래서 요게 틀려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토끼는 용왕의 병과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별주부로 화제를 옮김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렇죠? 용왕의 병에 좋은 약이 뭐라고요? 자라먹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관심을 돌리잖아요. 5번 토끼는 별주부가 자신을 유인했던 과거의 일을 화제로 끌어들여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 당초에 날 죽을 것으로 유인함도 마음에 고의하거늘 그래가지고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